네,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저희가 본격적으로 대담을 나눠보기 전에 첫 번째 키워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부터 필리버스터 제한법, 또 통일교 특검까지 각종 법안들, 저희가 키워드로 법 이렇게 뽑아왔는데요. 이 법안들이 연말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를 했는데 일단 민주당은 이 법을 허위 조작 정보를 근절하는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라고 부르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슈퍼 이특말법이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네. 민주당의 입장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법을 한번 직접 보시면 이게 일반적인 언론의 자유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 허위 조작 정보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본인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타인한테 피해를 주기 위한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서 처벌하는 법률이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예. 예,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자유라는 게 무한정 허용되는 건 아니라서 법률에 의해서 내용이 제한될 수 있고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는 법안을 준비했고 당초 만든 법안에 대해서 네.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최종 수정안을 만들어서 오늘 통과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국민의 입장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비판의 자유이고요. 언론은 권력과 자본 등 부패하기 쉽고 견제하지 않으면 오버해서 국민들을 옥죄이는 그런 부분에 표현의 자유를 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이 오늘 통과시킨 입틀막 법은 이런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것입니다. 비판은 허위 정보를 빙자해서 허위 정보 때문에 비판을 할 수 없다는 입을 원초부터 막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언론의 자유에 있어서 또 허위 정보가 있을 경우는 명예훼손이라든지 반론 청구권이라든지 다양한 현행 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만든 것은 그렇게 허위 정보를 허위 정보를 늘어놓으면 허위 정보를 내놓으면 이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손해를 하겠다. 손해액의 5배 그리고 나중에 그런 정보는 10억 원까지 또 손해를 물리겠다 이러고 하니까 국민들의 입을 틀어 막겠다 하는 그런 법이어서 저희가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번 지금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수정안을 내놓았어도 명백한 위헌이다 이런 입장인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또 촉구하는 그런 목소리도 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현실적으로 뭐 대통령이 제2요구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당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이 최근에 유튜브 같은 거를 보면은 이 조회수 또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명확하게 허위 조작 정보라는 게 얼마 후에 확인되는데도 당시에 일단 타인의 인격권, 명예 이런 것들을 침해하고라도 조회수를 높이고 돈을 벌겠다. 이런 유튜버들이 많이 있어서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 상당히 컸습니다. 문제는 사후적으로 이런 부분이 허위 조작이다라고 확인이 되더라도 그만큼 구독자가 많지 않은 피해자들은 이런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개별 사례들을 보고 저희는 이게 과거하고 달리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 조작 정보라는 게 사후적으로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아주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또는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징벌적 배상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법안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정보를 처벌하겠다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예외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갖고 있는 이런 고의성에 대한 정보를 처벌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예외가 아닌 정말 언론의 본질적인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죠. 사실 허위 정보니 가짜 뉴스니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권을 잡고
또 여러 가지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에 의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언론 리스크 등을 지게 되니까 이런 부분 등을 좀 뒤늦게 이제 아주 입을 막아버리겠다. 그래서 입법을 통해서 뭐 지금 민주당이 다수 의석과 또 그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서 못할 것이 없다. 이때 뭔가 민주당의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유튜버들의 어떤 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법을 이 차제에 하자 하는 것이 이번에 망법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언론 단체에서 굉장히 우려가 많고요. 해외에서도 이거 우려가 많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연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큰 문제점이 지적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대통령이 이거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얘기가 오죽했으면 내부에서 또 진보 사회 영역에서 나오겠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정부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 법안 이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면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됐는데요. 먼저 이 관련 영상을 보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후 11시부터 내일 오전 6시까지 본사회의 무제한 토론 사회를 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법과 의장의 요구를 거부한 주호영 부의장의 태도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책임 회피, 책임 방기일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호영 부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안건에 대해서만 사회를 보겠다 이제 이런 입장으로 사회를 거부한 건데 이 모습 좀 어떻게 보셨어요? 필리버스터는 여야 합의된 법안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죠. 예. 필버라는 성격상 이 소수 정당 입장에서 본인들의 반대 의견을 충분히 국민들한테 알리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 지금 필버도 제적 3분의 1, 그러니까 100명 이상의 의원들이 신청을 한 건데 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구한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소속된 정당의 의원들이 원하는 회의인데 이거를 하지 않겠다라는 주호영 의원은 이거는 너무 무책임하고 정말 본인이 사회 보기 싫으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필버 신청을 하지 말아라 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주호영 의원은 22대 들어서 33시간, 그런데 국회의장님이 239시간, 이하경 부의장님이 238시간 이렇게 사회를 봤거든요. 이렇다고 하면 정말 동료 의원으로서 도의적으로라도 그 고통을 나눠야 되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국회 부의장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이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에서 신청을 한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원식 의장이 주호영 의장이 사회 보지 않는 것을 탓하기 전에 지금의 25대 국회가 네. 이렇게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본인을 먼저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0대 국회까지만 하더라도 여당, 야당의 여야의 어떤 그 다수당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협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장이 여당이면 그다음에 야당의 법사위원장을 내서 적어도 합의된 법안이 상정되도록 하고 아주 극소수 법안에 대해서만 다수결로 법안 상정도 하고 처리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21대부터 22대 국회에 특히 들어와서는 네.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이지만 민주당을 탈당한 중립적 의치에서 사의를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우연성이 가득한 법안 등을 합의되지도 않은 부분들을 지금 계속 상정시키고 있죠. 그래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필리버스터인데 네. 필리버스터에서 그러면 야당 출신의 부의장은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합리적인 운영의 국회 운영을 비판할 수 있는 유일한 주호영 의장의 수단은 저렇게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무더기로 와서 그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또 여기 다수결로 처리가 되고 있는 이 국회 운영을 비판한 유일한 수단이 저는 사의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면 주호영 의장의 사의를 보지 않는 부분을 비판하고자 한다면 우원식 의장께서 지금의 국회 운영이 과연 정상적인 건지, 그동안 국회가 수십 년 동안 진행되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원칙들이 지켜지고 있는 건지, 민주당의 다수당의 폭거라는 지금 야당과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인지, 이걸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론 기회를 드려볼 텐데요. 반론과 함께 지금 이제 민주당이 처리를 시사한 필리버스터 제대로법, 그러니까 국회법 개정안, 이건 이제 어떤 내용인지까지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필리버스터 제도로법을 말씀을 드리면 네. 필리버스터 신청은 제적 3분의 1, 100명 이상이 해야 되는데, 오늘 국회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새벽에 교대를 하려고 본회의장에 와봤더니 딱 2명 있더라. 네네. 그러면 실제로 100명의 의원이 신청해놓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듣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다면 최소한 한 5분의 1, 60명 정도는 본회의장에 있어야 필리버스터를 계속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저희 당의 생각이고요. 예.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있지 않아도 되지만 국회의장과 관련 법의 주무부처 장관은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장과 부의장은 교대라도 하지만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거의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지금 혹사당하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국회 사무처 직원 혹사방지법이라고도 저는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것 자체 저는 뭐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상징인 거고, 예, 예. 만약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하는 말들이 정말 의미가 있고 언론이 받아들이고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면 강승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처리하는 법안이 문제가 있나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도 필버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는 지켜보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저런 방식의 발언하는 사람 한 명과 자리에 한 2~5명 앉아 있는 상태의 필버가 과연 국민들한테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 예. 국회의원도 안 듣는데 국민의 누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5분의 1 정도는 본회의장에 있어야 필버가 지속되고, 그 숫자가 부족할 때는 다시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올 때까지 정회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게 저희 당의 생각입니다. 예.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주호영 부의장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방안까지도 열어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제 반론 듣겠습니다. 필리버스터의 본질적인 의미는 합법적인 의사 진행 네. 방해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합의제 기구이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어떤 그 법안 처리나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는 소수당에게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 권리를 준 것이 필리버스터입니다. 지금 그동안 22대 국회에서 많은 법들에 대해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처리로 많은 부작용들이 있고, 이것이 국헌 질서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필리버스터이고, 합법적인 의사 진행을 방해를 통해서 이렇게 협의가 되지 않은 법안이 국회에 마구 상정되는 것을 좀 막자는 것인데, 이마저도 그것이 이제 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국회의장이 피로도가 높아지고 한다고 해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마저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지금 필리버스터 개정법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한다면 결국 사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다고 해서 사법 장악을 여러 가지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라든지 또는 아니면 대법원 정원제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또 언론을 막겠다고, 언론이 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언론을 길들이기 위해서 지금 이틀막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필리버스터마저도 방해해서 소수 야당의 모든 권한을 아예 쌍그리 맡겠다. 이건 독재 아니고 무엇일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통일교 특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통일교 특검 추진을 위해서 여야 원내 지도부가 이틀 연속 만났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이견을 확인한 상황입니다. 일단 가장 큰 쟁점이 바로 이 특검 추천권 이 문제일 텐데 일단 민주당은 제3자 추천 못 받겠다 이런 입장이 있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원래 이제 특검은 보통 여야 한 분씩 추천을 해서 네. 대통령이 그 후보군 중에 한 명을 임명하는 건데요. 네. 아무래도 정치인들이 관여된 경우라면 여야 의원들이 추천하면 국민들이 공정할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건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제3자 추천 제도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법원행정처에 맡기는 게 적정한가? 특히 최근에 여러 재판을 통해서 사법부의 신뢰가 예전만치 않은 상황이라면 그리고 또 특검이 재판하는 사건을 법원에서 또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예. 검사를 법원에서 임명하는 게 과연 적정한가? 다른 법조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뭐 법학교수협의회든 변호사 단체든 제3의 공정한 기관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아니면 네, 된다 맞습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아니 사법부도 저희가 후보지로 논의를 하겠지만 네네. 지금 뭐 일부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원행정처로 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다. 네, 여러 후보군 중에 하나로 검토하겠지만 다른 더 적절한 기관이 있지 않나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예. 국민의 입장 말씀입니다.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는다면 제3자 기관이라면 민변이라든가 민주당의 우호적인 단체들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특검이 지금 민주당이 민중기 특검 등에서 금품 수수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일체 조사도 하지 않고 넘겼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 또한 이런 통일교와 민주당과 유착 관계를 특검해야 된다는 그 특검을 민주당이 또 하지 못한다면 민주당 우호단체 하겠다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받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시간 끌기라든지 여러 가지 추천 방식 그리고 또 특검 대상당에서 다른 말을 하고 있죠. 아니 통일교에서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이루어져야지 통일교와 접촉했다든지 통일교와 뭐 소통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들 이름을 막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 이것은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니고 특검을 수용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어떤 시간을 끌거나 아니면은 불타기를 하려는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특검 수사 대상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입장도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아니, 성역 없이 다 수사 대상이 돼야 되겠죠. 예. 저도 통일교를 정치인이 만난다고 해서 무조건 위법하거나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국 정치인들이 통일교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만난지 여부는 먼저 선행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 뒤에 부당한 청탁을 받았는지 금품 수수가 있었는지 또 한 가지 당내 경선이든 선거에 있어서 혹시 통일교가 어떤 부정한 영향력을 미쳐왔는지 이런 부분까지 성역 없이 확인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입장이고요. 예.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를 만났냐 뭐 이것도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나경원 의원님께서 계속 만났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답변을 안 하고 계셔서 그냥 저희는 뭐 만났나 보다 정도 생각하고 있지 만났다고 해서 나경원 의원이 무조건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다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최소한 수사가 되려면 뭔가 혐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나왔다든지 증언이 나온 사람을 대상으로 시작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확인된 정치인들의 부적절한 만남이나 금품 수수가 있으면 성역 없이 다 수사 대상으로 넣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예, 성역 없이 수사 대상에 모두 포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통일교 특검이 문제가 제기가 된 것은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 및
관계자들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래서 일부는 구속까지 시키면서 다양한 압박 수사, 저희 국민의힘의 당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두세 차례나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런 그 수사 과정에서 금품 수수기에 명확히 수천만의 금품을 주었다, 명품을 주었다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그저 묵살했다가 뒤늦게 재판 과정에 나오니까 예. 이것을 중수본에 넘겼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민중기 특검 등이 통일교로부터 민주당과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아예 이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은 것을 특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은 특검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민중기 특검은 특검 대상을 제외하고 결국은 무슨 뭐 통일교 쪽과 접촉했다는 우리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 대상에 그러니까 특검 대상에 성역했다는 것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국민들께서 인지하고 결국 통일교 특검을 한다면은 무엇이 본질인지를 네. 분명해서 아까 우리 김한규 의원님 것처럼 의혹과 어떤 특혜라든지 어떤 수사 대상이 나와야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예. 통일교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해야 한다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그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빨리 하는 게 좋겠다고 한다면 네. 패스트트랙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제 생각에 정확하게. 이제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을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패스트트랙을 하게 되면 법사위 법안 같은 경우는 최장 270일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빨리 빨리 하자는 하자. 취지로 저희는 이해하고 저희는 빠르면 다음 주 초에 법사위에서 논의를 해갖고 30일 본회의에도 처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여야 합의가 되면 예. 늦어도 내년 초까지 기왕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낫다. 저희는 굳이 특검이 필요하냐 일반 수사기관에서도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했는데 이왕 여야가 그래도 특검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뜻을 모은 김에 그렇다고 하면 정말 빠르게 다음 주라도 합의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당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야가 합의안이 나올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담을 나누는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요. 이 부분을 좀 전해드리고 저희가 대담을 이어가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를 재판에 넘겼다라는 소식입니다. 특검은 두 사람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씨와 공모해서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대담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여의도 펀치 두 번째 키워드를 확인해 보실 텐데요.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리더십 시험대입니다. 먼저 장동혁 대표가 제1야당 대표 최초로 나선 필리버스터에서 24시간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게 당내에서 좀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처음 필버에 나선다고 할 때 네. 한 두세 시간 정도 본인이 또 판사 출신이고 이 법의 부당함을 제대로 좀 알려야 되겠다고 해서 나서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24시간까지 갔습니다. 오죽했으면 당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섰고 또 24시간 정말 끝까지 진행을 했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내란 전남재판부, 특별재판부의 사실상 다른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부당했으면 당대표까지 나서서 이렇게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준 것이고요. 예. 일부에서 왜 당대표가 24일까지 하느냐 그러는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 소수 당으로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투쟁이 필리버스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가 그 시간에 그 절절함을 국민들에게 24시간이라는 초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장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대응을 한 것이죠. 예. 상대당에서 이제 보는 모습은 결국엔 제가 이제 질문 드려보고 싶은 거는 이런 이제 최장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당내 결집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 상대당에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결집 효과보다는 네.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당내 입지가 불안정하구나. 그래서 저런 무리한 필리버스터에 참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당내에서 뭐 한동영 의원과 가까운 김종혁 최고에 대한 징계라든지 장해찬 민주연구원 죄송합니다. 여의도연구원 네. 부원장을 임명한다는 이런 것들을 보면 딱 정파성이 딱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당내 의원들의 의견도 다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직접 필버에 나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뭐 결집 효과보다는 위기 상황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게 상당히 안타까운 게 이제까지 야당 대표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건 이유가 있죠. 야당 대표는 정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의 상황을 보면 민주당 입장에선 처리하고 싶은 법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당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필버를 걸기 때문에 처리 못하고 있는 법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도부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일부는 양보하고 일부는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가져가야지 저런 방식으로 당대표가 직접 나오면 그러면 협상과 협의는 이제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 기존의 여의도 정치가 아니라 이건 정치 쇼의 단계로 당 지도부까지 간 상황이다. 초선 재선 의원들이 하는 거하고 당 지도부가 저렇게 나서는 건 완전히 다른 건데 게다가 저 법 자체가 결국은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본인들이 볼 때 윤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재판부 구성하게 만들기 위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당대표가 나오는 첫 필리버스터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관련된 법안으로 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당내 화합이 과연 될까? 저는 전혀 그런 결집 효과는 못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변화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는 변화의 진전성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이제 뭐 지적의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변화를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 지방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내년에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당의 어떤 여러 가지 정체성도 좀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 뭐 일부에서 비판되는 어떤 일부 의원에 대한 뭐 징계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 등은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부분들, 당내에서 잡음이 일었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가자는 차원인 것 같고요. 아마 연내 정도 또 이렇게 처리를 해서 내년에 새로운 해를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당에 여러 가지 그동안 탄핵 정국 속에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빚어졌던 모습 등을 우일신하면서 나서기 위해서는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내년에 새로운 쇄신의 어떤 모습을 보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자, 민주당 이야기도 해볼 텐데요.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첫 연설회부터 신경전을 벌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 결과가 결국에 이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큰 영향은 안 미칩니다. 그래요? 지금 총 9명 최고위 구성원 중에 3명에 대한 보궐선거가 있는 건데요. 당연히 후보자들은 선명성 경쟁을 통해서 어떻게든 당선되기 위해 노력하는 건데 네. 이게 보궐선거다 보니까 단기간에 선거가 진행돼서 좀 무리한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9명 중에 3명이라서 그리고 또 저희 당의 당원 당규상 당대표의 권한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최고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더라도 네. 저희가 최고위에서 무슨 표결로 의사 처리하는 일이 많지 않아서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고 1월 중순에 선거가 끝나면 국민의힘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당내 불협화음이 커지지는 않을 거고 예. 한 달 정도의 정치적인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강승규 의원님이 웃으셨어요. 당 밖에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권력은 아주 집합도 하지만 아주 여러 가지 분리가 되기도 하죠. 또 명청 갈등은 언제든지 다시 지금 잠복해 있지만 드러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와 그 민주당의 국회가 여러 가지 모습에서 정상적이진 않습니까? 물론 탄핵 정국에서 여러 가지 보궐선거로서는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가 어떤 권력이 완전 임기를 다 맞춘
권력 교체와는 다를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뭔가 이렇게 국민들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할 때 지금의 정부 내부의 여당과 정부 관계도 어떤 틈 사이가 보여지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보궐선거가 또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걸 지켜보는데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명청 갈등은 더욱더 가시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 등이 민주당의 어떤 여러 가지 모순 등을 드러낼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하면서 강연께 마지막 이제 반론 기회 드렸던 것처럼 짧게 반론 듣겠습니다. 사실 예측보다는 희망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강승규 의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금 정권 초기입니다. 대통령의 힘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내년 지방선거 때 저희가 어떻게 당의 승리를 얻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하고 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이후에 양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그때 중형이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란 종식 얘기를 하면 과연 중도층이나 국민들이 저희 당에 귀를 기울여 주겠냐. 국민의힘도 그때도 절연하지 않으면 과연 장동혁 대표가 새로운 분위기, 변화, 혁신을 가져올 수 있냐. 결국은 이 모든 지금 여의도의 분위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때까지의 과도기적인 상황이고 그 이유가 진짜 정치 대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김한구 의원의 향후의 전국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여의도 펀치 더불어민주당 김한구 의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